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주택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택지개발지구 상가주택 전포택지라고 이야기하죠.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다 나쁘다 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 전반적으로 좋니 나쁘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야기 들으려고 제 유튜브 방송 보시는 거 아닐 거니까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한때는 2만 대 1 경쟁률이었는데 전포경용 단독주택 용지의 추락돼 있네요. 2020년 5월 14일 오늘 녹화하고 있는 오늘자 뉴스입니다. LH 전포경용 단독주택 용지 공급 추이되어 있는데 들쭉날쭉하고 있고 뉴스는 안 읽어보나 마나 옛날에 초절정 인기였는데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다 하는 내용이겠죠. 안 읽어봤어요 저도. 그런데 저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주자 택지라고 하죠, 그죠? 신도시의 이주자 택지가 피가 뭐 몇 억씩 붙고 거래가 되는 걸 보고 있을 때, 이게 저 정도 금액에 맞을 것이냐? 회원님들이 이 금액에 이 피가 이 정도 붙었는데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입지마다 다 다르지만 이제 최근에 어떤 신도시에서는 저는 좋지 않게 이야기한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나간 신도시 사례를 보면서 좋은 데는 어떤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어떤 데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입각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전포주택지 성공하려면요. 일단 필지별의 가구 수가 많은 곳을 골라야 합니다. 제가 한번 안 골라놨네요. 죄송합니다. 예. 뭐 여기 동탄 신도시 같은 데인데 이런 데 한번 볼까요? 예, 자, 이런 데 한번 보죠. 이런 데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 보면 크기가 좀 차이가 나는데 요게 예전에는 허가를 이런 식으로 내줬어요. 그러니까 좀 크기가 좀 다른데 여기 보면은 왼쪽 거 있죠. 왼쪽 거. 이게 4층 건물이 아니고 3층 건물이고 요거 다락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는 이렇게 이제 뭐라 하죠 이런 걸 후가시? 예. 죄송합니다. 예. 밖에 이런 식으로 4층 비슷하게 커 보이게끔 달았는데 사실은 1층 상가, 2층에 투룸 두 가구, 위에 주인 세대에 다락방 이렇게 허가 놨던 곳입니다. 동탄 신도시 그렇게 허가 놨는데 이제 중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좀 바뀌면서 4층까지 짓고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끔 허가가 난 게 있었죠. 그래서 보면 다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뭔 소리냐? 일단 뭐 동탄 신도시, 1신도시 같은 경우에 한 필지에 세 가구밖에 상가를 빼고 나면 세 가구밖에 허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이런 데보다는요. 가급적이면 가구 수가 많은 곳으로 가십시오 하는 거죠. 택지개발지구에는 우리가 말하는 땡땡 지구에는요. LH에서 만든 이렇게 뭐고 이거 LH에서 만든 신도시도 있지만 병점 지구처럼 이렇게 미니 신도시 형태도 있는데 여기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는 가서 보면 딱 봐도 이게 칠첩반상 한싱부페 위에 보면 이 원룸이 쪽수가 많죠. 이 쪽수는 전문 용어라서 좀 여러분이 어려울 거니까요. 가구수라는 말로 좀 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봐도 이거 굴뚝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9개 엄청 많죠 가구수가 그죠? 제가 병점 이때 당시에 어떤 가구수 제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이때는 뭐 병점 만들 때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그 가구수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병점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원룸들은 한 필지당 가구 수가 되게 많아요. 여기 다가구가. 그죠? 엄청 많죠. 뭐 고시원 허가 받아서 지은 것도 있고 해서 뭐 허가까지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필지별로 허가 기준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파도수산 이건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 가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허용 가구 수가 많은 데를 골라가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땡땡 지구 이러면 LHS만 공급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를테면 도시개발 사업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원룸 뭐예요 이거 전포택지 이런 것을 주죠. 그죠? 그래서 가구 수가 많은 데를 일단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이용이 편리하게 생긴 곳. 제가 급하게 쓰다 보니까 뭐 말이 이런데 어찌되었거나 이제 인근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이 전포택지를 이용하러 오기 좋게 생긴 데 있죠. 그런 데를 이용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어떤 데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인근의 아파트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상가 이용하러 간다. 그럼 어떤 업종을 이용하러 가겠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학원, 병원, 은행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아파트 사람들은 학원, 병원, 은행, 슈퍼, 빵집 이런 데를 자주 가는데 거의 그런 데 아니죠. 카페 아니면 기껏해야 편의점 아니면 카페, 뭐 식당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카페나 식당이나 그런 걸로 잘 될 만한 자리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보시면 여기 가운데 끼어 있는 점포 택지는 어떻습니까? 여기 사실 제가 좀 여기 저기가 점포개발 GS15 이 동탄 입세점이라는 점포인데 이게 점포개발 담당이 접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점포개발 팀장님이 엄청 개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한 필지당 세 가구밖에 안 되고 하니까 엄청 썰렁했던 자리였습니다. 옛날에 그 옛날에 이런 동네 개발했을 때 이 횡한 데다가 제 편의점 하겠다 하니까 팀장님이 그냥 왈왈왈왈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 만에 결제를 두 번 올려가지고 펜을 출장 미팅 두 번 해가지고 겨우 결제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장사가 여기 하루 매출이요 부가세 포함해서 하루에 거의 300만 원 나옵니다.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죠. 왜 이렇게 잘 되느냐? 뭐 인근의 아파트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 길을 뻔질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볼게요. 개발 담당이니까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요 길로 이쪽 아파트 뒤쪽 아파트 사람들이 수원 쪽으로 나갈 때 요 길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 길로 나갔다가 이 길로 반대로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죠? 요렇게. 그 동선상에 있는 데죠. 그러니까 여기 점포주택지 중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데 골라보세요. 그럼 이 가로로 가로지르는 한 뭐 10시에서 4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이 관통도로를 변해 있는 상가들이 특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이 초입이니까 GS15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GS15가 장사 잘 되니까 맞은편에 뭐 CU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CU가 들어와도 GS15 여전히 장사가 잘 됩니다. 이럴 때 하는 게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가까이 있는데 이런 데 점포주택지는 제 쳐다도 안 봤던 자리입니다. 여기 이마트 24 장사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사 잘 안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상록 예가 아파트가 있는데 잠깐만요. 세대수가 안 나오네요. 능동마을 상록 젠장하네 아파트 세대수가 안 나오는데 이 아파트가 641세대니까 얘 한 500세대, 550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거 말고는 이쪽 단지 사람들이 여기 상가, 이쪽 길 이용할 요인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올 사람들보다는 이 길 타고 오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러되면 여기는 이 가운데 자리 말고는 옆으로 벗어나면 장사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쉽게 말하면, 동쪽에 있는 어떤, 여기 점포주택지의 동편에 있는 주거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음식점이나 카페라든지 이런 거 이용할 때 이쪽 잘 가지 않겠죠. 그죠? 예, 별로 그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데는 장사 좀 덜 된다. 뭐 길 건너에 있는 SKB 아파트는 지금 입주를 하고 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큰 도로를 끼고 좀 반대편 쪽에 있는 쪽이라서 또 이쪽을 이용하는데 유효수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그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폴리 어린이집 GS15가 있네요. 예. 폴리 어린이집이 있는 이런 점포주택지도 보면 여기 한 4천 몇백 세대 되는 아파트 사람들이 상가 이용하러 올 때 이쪽 가느냐 여기 단지를 가고 여기 넘어온 숫자가 적죠. 이런 데 장사 잘 안 되고요. 그 뭐 동탄 이 신도시 같은 데로 이야기해 보자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11자 상가가 있고 뒤에 보면은 점포주택지가 많이 있는데 이 점포주택지를 에워싸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아파트 사람들이 상가 이용하러 갈 때 어차피 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게 될 건데 그 길변에 이렇게 점포주택지가 있으면 이런 데는 좀 장사가 주동선 상에 있어주고 이러면 장사가 잘 되죠. 이런 데는 괜찮죠. 그죠? 로드뷰 봐서는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막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자리 공임나라 있는 이런 데 자리는 어떻습니까? 신도시에서도 되게 끝자리인데 그럼 여기에 지동천이 하나 있는데 뭐 천변에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이
천변공원이 발달했다. 그러면 이 천변에 따라서만 산골이 발달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지금 동선을 봐서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동철 이렇게 흐르다 보면 어딘가 또 뭐 사람들 좀 모이는 복잡복잡한 데가 루마 선택이나 이런 쪽에 몰려나요. 지금 로드 하나도 안 보고 이거 천변과 이 점포주택지가 연결이 어찌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찌됐건 이런 데들은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이 이용하러 오기 좀 불편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데는 잘 될까?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데도 보면은 길 건너 아파트 단지인데 상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도인데 요 밑으로 내려오는 쪽, 이런 데는 장사 잘 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제가 잘 모르는 것은 남쪽에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이 어떤 그 직경력 있는 유효수의 역할을 한다. 공원이 어떤 직경력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 드나든다 공원으로. 그럴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 코앞에 자리가 좋을 수가 있겠죠. 그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주변에 신도시 사람들이 이용하러 오는 동선상이냐. 그죠? 자, 그런 자리들이, 이런 요인에 대해서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곳일 경우에는 초입의 첫 사거리, 요것도 중요하죠. 자, 이를테면은, 아무리 세대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볼게요. 요런 데는 세대수가 굉장히 작고, 인근에 요런 아파트 사람들이 일로 갈 요인이 없죠. 여기 막혀 있으니까, 그죠? 스카이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삼성전자 담벼락이니까, 그럼 삼성전자 사람들이, 왜 묻힐 거 있나, 이거? 있으면 이상한데, 있네요. 야, 젠장. 아, 이 삼성전자 사람들 일로 오나 봅니다. 오면은 여기가 음식점 같은 게 장사 잘 될 건데, 가설을 세워서 하는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는 길이 있어 보이네.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다면, 그러면, 주변에 신도시 아파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요인이 전혀 없죠. 그래 된다면 요 초입에 요 사거리 있잖아요. 그죠? 요 사거리 하나, 둘, 셋, 네 개. 요 정도의 점포 택지만 하시라. 왜냐면 자체 수요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 들어가는 게 요쪽이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다 방사능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요 한 사거리 요 딱 네 개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하지 마시라.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요 자리는 예외적으로 지금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까 삼성전자 사람들이 여기 또 삼성전자 사람들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로드맵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삼성전자인데, 완전히 연결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삼성전자 직원들이 여기서 밥 먹고 술 먹고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경우는 좀 예외인데, 그러더라도 뭐 이 길도 동선이 요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되면 나쁜 쪽은 골라보시죠 하면 이런 쪽, 요 뒤쪽은 나쁜 쪽 골라보세요 하면 요런 뒤쪽은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예. 커피 그린빈이라고 있는데, 아이고, 참, 저기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불쾌하실까만은, 요런 데는, 좀 나빠 보입니다. 입지가.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택지개발지구의 점포택지, 저는 사실 회원님들이 갖고 저희 물건을 이거 어때요? 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그런 테마를 가지고 나쁩니다,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입지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더라도 전체적으로 점포택지의 가격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실질 가치보다도 고평가되어 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우려는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뉴스에 너무 또 반대로 휘둘리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입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고 상가 투자 또는 점포택지 투자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